그래서 아빠보다 잘난 아들 없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건강검사 한번 받으러 갔는데 전립선 검사를 한대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옷을 밑에 벗으래요. 근데 뒤로 돌래요. 네네. 아, 그래갖고 막 근데 항문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예. 전립선 마사지라 그러나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이런 거, 뭐 의학 프로그램 진짜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그 최영기 교수님께서 그 대목을 좀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전립선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초음파 검사, 무슨 MRI 검사, CT가 많이 있지만은 예. 이 숙련된 이러한 비뇨기과 의사는 그 전립선 촉진 하나만 가지고 예. 거의 90% 이상 예. 이 환자는 단순 비대증이다 또는 예. 다른 암인 것 같다 하는 이런 걸 거의 감별해내요. 아, 그러니까 항문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전립선을 전립선을 이렇게 만지는 만지면서 거지. 예, 아, 여기가 딱딱해졌구나. 예, 이런 감이 거가 튀어나와. 이상하다. 아. 이건 암인 것 같다. 이거는 그냥 그냥 스무스하니까 비대증이다. 그냥 비대증 같다. 예, 그것만 가지고 거의 90% 이상은 진단이 돼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제 뭐 초음파도 하고 MRI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발기부전과 함께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또 좀 있으실 거예요. 좀 예. 참 이거 전 뭔지는 아는데 이참 사우나 가면 좀 이렇게 늠름하게 다니시는 분 많으세요. 네. 사우나만 가시면 그냥 시크하게 다니시는 분들. 네, 어떨까요? 음경 사이즈에 대해서 그 맞아요. 컴플렉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저는 늠름하게 다닙니다. 네. 예, 자 그분들을 있는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음경 확대에 대해 과거에는 자신의 복부나 예. 엉덩이의 지방을 떼어내어 이식하는 그런 자가 이식법이 유행했으나 네. 자가 지방을 떼어낸 곳에 큰 흉터를 남기게 되고 그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도 오래 걸려 요즘은 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은 대체 진피를 이식을 하거나 간단한 필러 시술 등으로 음경을 오.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필러도 거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그 수술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아주 짧고 그래요? 예, 하루면은 이제 목욕이나 샤워, 운동 등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모양 또한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주 그런 인기를 끌고 자,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이라고 하면 부부관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이 모든이나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피부 쪽에만 필러를 넣는 줄 알았더니 네. 사실 피부는 피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럼 이제 사우나에서 씩씩하게 걸어다닐 수 좀 있고.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뭐 그 남자들 좀 그래요. 음. 우리 그 최용기 교수님 이 대목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사이즈에 예. 대해서. 남성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과도하게 키우려고 하다가 예. 아주 무리하게 이런 수술을 받고 예. 또 그냥 무슨 파라핀 같은 것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한지 알고 이렇게 수술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네. 어떤 환자는 아주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예. 응급실로 들어와서 굉장히 그냥 거의 폐혈증 증세까지 있어가지고 아, 예. 입원시켜가지고 보다가 잘못하면 진짜 황천길로 갈 뻔한 환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잘 살려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다 제거하고 피부 이식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생한 환자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게 다 낫고 난 다음에 8년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와 가지고 예. 이제 이런 그때는 이제 발기부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아주 고마운 환자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발기부전 수술도 하고 네. 다 성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건짱이 됐죠. 네. 예, 예. 예. 이 과유불급이라고 네. 과하거나 그 의학적으로 그 검증되지 않는 걸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뭐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 음경이 예. 평균 정도 크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환자분들 중에도 예.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확대 수술이 잘 된 환자 중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네. 더 크게 재수술을 원하거나 아니면 자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초를 녹여서 넣는다든지 이런 네. 그 행위를 하여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중요하긴 한데 너무 좀 과욕을 부리는 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고민남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최현민 원장님. 예.
그 전립선 암은 우리나라의 남성에게 5번째는 많이 요즘에 발생되는 암이 예전에 전립선 암이 없었는데 선진국암 같기도 하고. 예, 예. 자, 이런 분들 요즘에 많이 있죠. 예, 예, 어떻게 하는지요? 그 사람들의 식습관과 생활 양식이 점점 서구화되어감에 따라 예. 국내에도 전립선 관련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점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전립선 특이 항체 PSA가 바로 그것인데요. 네. 이 수치가 4를 넘어갈 경우 전립선 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전립선암 수술하게 되면 이제 전립선이 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건드게 되면 이제 발기부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후유증들이 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후유증이 있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제 보형물을 또 삽입해서 발기부전을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좀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전립선 암의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네. 그 발기부전과 요실금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전립선 암의 경우 매우 생존율이 높은 암이긴 해도 네. 그 환자의 20에서 30%의 정도가 수술 후 암이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암 조직을 완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변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입히게 되어 합병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생긴 후유증 때문에 예. 우리가 뭐 못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글 수 없는. 네, 제가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못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암이 발견되고 조기에 발견되어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최근에 전립선 암 수술은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 매우 정교하고 미세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 로봇도 그런 수술을 하나요, 요즘에? 예, 그 로봇 팔을 이용해 가지고 예. 아주 확대된 그런 시야에서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전립선 절제 시 발기 기전과 관계가 깊은 그런 혈관과 신경을 최대한 다치지 않고 보존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의 상황이나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가 달라지고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발기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 음경보형물 삽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음경보형물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했던 그 삽입술인 거죠. 예, 그걸 예. 집어넣어서 예. 이제 자동도 있고 비자동도 예, 있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아까 파트너도 모른다는 예, 그런 예. 그런 거죠. 예.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좀 나와서 남자들 사실 성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좀 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실 말씀 예. 없을까요? 이렇게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예. 이런 발기부전과 그다음에 오줌이 새는 요실금이 동반되는 환자들이 네. 있어요. 예. 최근에 제가 이런 시내 각 대학, 5개 대학에서 이런 로봇 수술을 받고 전립선 암 수술 받은 환자 중에서 예. 이러한 두 가지 합병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환자가 있죠. 그럼 환자가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튼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가 한 25명 우리 클리닉에 찾아왔는데 전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들한테 요실금을 다 보고 하니까 우선 1차로 이 팽창형 세조각 이 수술을 했어요. 예. 그럼 팽창형 수술을 하니까 환자는 발기부전이 있고 요실금이 있는데 이 발기부전은 100% 해결이 되죠. 네. 그리고 요실금 환자는 예. 어떻게 같이? 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그 골반 장기가 조금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기침을 하거나 할 때 이것이 소변이 새요. 예. 그래서 그런 긴장성 요실금 환자는 한 70%에서는 이게 해결이 다 돼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보형물이 그렇지. 보형물을 아. 팽창을 한 5, 60% 시켜요.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한 팽창을 조금 시켜놓으면은 예. 그 요도의 내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아주는군요. 그렇죠. 막아줘가지고 예. 조금 이렇게 사소하게 기침을 하거나 뛰거나 할 때 새는 예. 이게 동시에 되니까 예. 일석이조가 되죠. 그러니까 팽창형이 완전히 그냥 그거를 식염수 빼놓는 게 아니라 그렇지. 살짝만 좀 한 들어가게 5, 만들면 60%, 5, 해놓으면 60%로 확장을 시켜놓으니까 예. 환자들이 아주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실금도 그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치료되는 걸 확인하고 예. 제가 이 성적을 네. 국제학술학회지에 처음으로 보고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있는 게 동시에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임상에서 발견한 것이죠. 예. 그러나
수술해서 이제 요도 괄약근이 다친 환자, 네. 괄약근이 다쳐가지고 소변에 줄줄줄 새는 이런 진성 요실금 환자가 또 있어요. 예, 심한 환자. 예. 이런 환자들한테는 2차로 인공 요도 괄약근 수술을 또 받아야 같이? 되지. 예, 예.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이거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반응을 보고 예. 안 되는 해결되는 환자는 된 거고 네. 안 되는 환자한테는 그런 2차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기능 장애 시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삽입한 보형물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가죠? 그저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죠?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저 같아도 궁금하고. 네, 네. 네. 그 요새 이제 기구들이 좋아져가지고 예.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9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이제 만약에 하나 또 그 고장이 나더라도 예.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가지고 네.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 뭐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도 좀 취재를 해보고 또 제 개인적인 궁금한 건 거기에 이제 식염수가 들어가서 이제 식염수를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발기가 된 모양을 만들었다 네. 다시 또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식염수가 이게 뭐 물인데 썩냐 안 썩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 몸의 생리 식염수이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없죠. 예.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러한 그 수술을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요. 예. 잘 사용하는 한. 재밌는 거는 50대 때 이러한 저한테 수술을 받고 이제 70세가 됐어요.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을 잘 써왔죠. 네. 그랬더니 이분이 와가지고는 이거 오랫동안 너무 오래 사용해서 예. 이제 이걸 좀 갈았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좀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 나이 더 들어가면 이거 못하니까 네. 20년 써왔으니까 이제 더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니까 예. 다시 수술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엔진오일 같은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다시 보니까 아주 늠름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무 염려 마시고 예. 지금 같지만 잘 돈 들이지 관리하면 마시고. 앞으로 예. 20년 또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예. 환자가 아주 놀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예. 제일 나쁜 게 이런 바늘이나 침에 찔리는 거예요. 아, 그럼 예. 타이어가 펑크 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가슴 성형 수술할 때도 그 생리식염수를 해갖고 가슴 성형 예. 확대하거든요. 성형외과에서도. 예, 예, 근데 예. 그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게 터져서 몸에 흡수가 됐을 때 네. 이게 혹시 몸에 이게 무슨 뭐 저기 죽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어떨까요? 뭐 어차피 그 혈액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리식염수기 때문에 전혀 몸에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생리식염수는 여러분 엔진오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생리식염수고 이거는 실리콘 고체니까 그렇죠. 이거는 흡수가 안 돼요. 네. 유방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유액의 이런 적이기 때문에 네. 실리콘이기 때문에 어렵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예. 옛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예. 전혀 네.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팽창형, 세조각 팽창형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예. 사진이나 그림을 좀 저희가 좀 예. 띄워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네네. 저희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은 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음경 속에 들어가는 두 개의 원통형 실린더와 방광 옆에 생리식염수를 넣어두는 물탱크 역할을 하는 저장고,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펌프가 그것입니다. 네. 음낭 내에 펌프를 누르면 물탱크 안에 생리식염수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올라 단단한 발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행위가 끝나고 다시 음낭 펌프를 이완 밸브를 눌러주면 실린더의 식염수가 다시 저장고 안으로 들어가 크기가 원래대로 줄어들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옷을 살 때도 본인의 치수에 맞는 옷을 사듯이 예. 이 수술 역시 술장에서 환자의 해면체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본인에게 꼭 맞는 실린더를 삽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수술을 할 때 음경 해면체 구조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하면 수술 전 있던 자연 발기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이런 모든 과정을 국소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 수술 후 수시간 내에 퇴원도 가능합니다.